첫 번째 주전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전부리 코스피 2600. 여기가 단기 고점인가?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 마녀의 날이지만 뭐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우리나라 시장을 14조 정도 뭐 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역대급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쯤 왔으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인가?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한참 멀었다. 증권사에서 3천 부르는 증권사도 있으니까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들어주시고 그 앞에 있는 거기 박스에다가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단기 고점이면 O. 단기 고점이 아니고 쉬었다가 더 가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혹시나 악플 다실 분들은 열심히 채팅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이다. 일단은 근데 나 궁금한 게 질문이 잘못된 게 단기 고점이라는 뜻이 지금이 단기 고점이고 네. 언제 다시는 또 갈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 고점이다? O 아니면 앞으로 더 간다. X.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서두가 기네요. 서두가. 이거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단기 고점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사실 단기라고 보는 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에서 뭐 2주가 당길 수도 있고 한 달이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사이트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팀장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황유현 팀장님은 O를 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담감. 부담감이 좀 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올해 외국인들이 한 10조 넘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지수가 거의 한 2년 가깝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 겹겹이 많은 그 매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정말 좋은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주식은 팔지 않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 방향성의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삼성전자 가지고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투자 시결이 다 다를 건데 제 경험한 바로는 분명히 한참 동안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한 번에 수직 상승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매물 과정들 거칠 필요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거의 뭐 개별주 올라가는 것처럼 AI 테마 또는 HBM 테마를 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고정을 해야 요즘에는 양호 뭐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유기농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 아주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좋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기회를 오는 정말 조정이 좀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 신고가 하잖아요.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2610이면 지금 50주 신고가 영역이 나왔거든요. 사실 1년 놓고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이 보면 한 2,500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2,500 한 50에서 70 정도인데 조금 내려오면 그 정도의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사실 많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 3인방이 사실 가야 지수가 더 세게 갈 건데 그렇죠. 조금 저는 한 2,750포인트까지는 보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조금 이제 대형주장이 지금 한 거의 보름 걸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을 보는데 이 종목들이라는 게 결국은 정말 나만 아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다 좋다라고 하는 소부장이라던가 2차전지 소부장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또는 제약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뭐 미용, 의료기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개별 종목들에서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오늘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보니까 막판에 조금 내일 나 올라갈 거야라고 소위 말하는 발사대들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만약에 종목들이 쌌으면 만약에 정리를 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행히 장중에 조정들이 많이 나왔고 물량 소화 그리고 오늘 오히려 선물에는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장이 부러졌다 또는 단기 고점 맞고 쑥 빠진다 그런 걱정보다는 건전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혜연이님께서 와주셨는데 2,600 돌파하고 오늘 깼으니까
며칠 쉬다가 재돌파하겠다라는 쪽에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여유를 줘야 됩니까? 저는 6월 달 정도까지는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6월? 네. 저는 차라리 오히려 지수가 너무 급등하지 말고 옆으로 좀 한 6월 정도까지는 횡보.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제 금리 인상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수출까지는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상, 미국의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물가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5월 달부터 수출이 개선되는 걸로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6월 달 수출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반도체 수출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전망이 이제 2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5월 달 결과치를 보면서 이제 YOY로는 좋아지고 있다. 악화되는 게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됐고 그거를 숫자로 확인되는 게 6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 수출까지 확인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간을 보는 시기가 6월인 것 같고 그러면 7, 8월 정도는 썸머랠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6월은 일단은 조금 여유를 네.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유창인 대표님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할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항상 주식 저는 21선하고 현재 주가 수준 이게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격도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1선하고 이격도가 꽤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21선은 2,500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뭐 캐나다가 금리를 올려서 뭐 나스닥이 많이 밀렸다고 하지만 네. 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21선하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핑계 삼아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6월 달은 지난 2월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보면 큰 조정은 없었어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나서 뭐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갔었던 것처럼 21선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횡보가 좀 물량 기간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한 6월 한 달 정도는 또 치열한 종목별 장세. 한마디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주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지 종목별 장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6월 달은 의외로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예. 반대로 여기서 이제 스파이크 걸린다. 예를 들어서 뭐 오버슈팅이 걸린다. 뭐 한 2,680이나 70까지 올라간다. 그럼 저는 뭐 악플 달려도 제 소신대로 말하면 예. 적극적인 현금화해야 된다. 적극적인 현금화. 그리고 나서 다시 2,600포인트 초반이나 뭐 2,500포인트 중후반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금은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켜보면서 내가 더 공격적으로 늘리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종목별 순환매를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기술적인 차트까지 보여주셨으니까 또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그 선물 옵션 이런 네. 흐름이나 기술적인 거 잘 보시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온 거 6천억 정도 나온 게 간만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같이 이렇게 대량 매도세 나는 의미 있는 겁니까 이거? 오늘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6천억이라고 해도 코스닥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코스닥은 선물 옵션 만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3,900,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인데 약간 이제 오늘 이제 종가 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 보면은 뭐 그렇게 어느 한쪽에 집중된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나 그저께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 한 1,0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던 것을 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선물 쪽에서 한 8천 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약간 현물 쪽에서 비중을 줄여주면서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 증시로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는 약간의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미 외국인들은 포지션 자체를 오늘은 조금 주가 지수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선물 쪽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현물에서 일부에 좀 매도가 나온 거라서 오늘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수급은 아니다. 다만 아하.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그 주식 현물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꾸준한 매도가 나온다라면 조금은 아까 조심하자. 말씀드린 대로
좀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을 좀 염두에 놓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물 옵션 지나갔고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그렇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선물 옵션이 만기에 지나고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6월 달에는 종목 장세 좀 심화돼서 계속 갈 것 같다. 지수 플레이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은 조금 쉬어가면서 개별 섹터나 종목으로 본다면 그 종목 장세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나 섹터 이런 게 있을까요? 팀장님부터? 뭐 크게 결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제 세 가지 축인데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이렇게 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는 좀 반대추가 좀 셀 것 같고 예. 중간중간에 호재가 있으면 어떤 개별 종목 단으로 호재가 있으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분명히 돌아 나올 걸로 보는데 지금 세 가지 섹터를 모두 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먼저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좋다라고 생각한 종목들을 사놓고 그 섹터가 한 2, 3일 정도 올라가면 좀 팔고 그러면 이 두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 한 섹터 정도는 좀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또 담고 뭐 그런 식으로 순환매를 하시던가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하시던가 또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턴이 오기를 좀 기다리시는 방법. 그러니까 먼저 지금 눌려져 있는 거를 미리 사던가 아니면 가는 거를 따라잡던가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한 호 빨리 가던가 한 호 늦게 가던가 차라리 그게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면 그냥 길게 좋은 종목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조금 향후에는 뭐 그러려면 사실 좀 절대 수익률 높이려면 워낙에 싸게 사야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지금은 좀 사실 오. 종목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티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바이오 가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제약 바이오를 거기 개별 종목 장세에다가 네. 넣으셔서 이게 그죠?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런 생각도 있죠? 들고 네, 저는 충분히 올해는 올해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몇 번 올해는 들었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올해는 정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저도 바이오 작년부터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장기 추세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좋아집니다라는 전망치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매물 소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늘도 아까 처음에 따상 이야기를 했지만 그 따상의 시작은 SK 바이오팜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SK 바이오팜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조금 거래량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제약 바이오는 뭔가 대장이 좀 하나 나와줘야 돼요. 대장. 네.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 SK 바이오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 메가톤급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수출을 하거나 그러면서 뭔가 우르르 가는 그런 이제 군집의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만 좀 아쉽다면 지금 제약 바이오가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이제 4공장, 5공장 치면서 매출 늘어나면서 좋아진다. 또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램시만 마찬가지고 SK 바이오팜 뭐 미국에서 엑스코폴이 더 늘어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오늘 한미약품 좀 많이 올랐던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별로 있는데 뭔가 호재가 산발적으로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각계전투의 느낌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뭔가 군집해서 우르르 올라가려면 2018년 상반기 1분기 때처럼 정말 그때는 제약 바이오 끝에 젠이나 셀, 진 이거 붙으면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느낌의 시장은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대신에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를 넣으신 이유는요? 충분히 이제는 종목별로 아. 수급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스코도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그냥 특히 대표적으로 애플론 같은 종목들이 네. 뭐 이제 결과 좋을 거라고 했던 종목들이 결과 이외에 주가가 없으니까 오늘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좀 약간 기대감이 있다가 주가가 안 가면 바로바로 손절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 매지원 같은 종목들은 또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또는 이 회사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일단 추세가 먼저 확장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가장 1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같은 질문. 종목 장세 6월에 뭔가 쳐다볼 만한 섹터나 종목 한두 개만 짧게만 갈게요. 지금 강한 섹터를 봐야 돼요. 지금 강한 그러면은 섹터. 조선주들.
조선 섹터 계속 지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달에도 의외로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만약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저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을 본다라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FOMC라는 이슈도 있죠. 근데 FOMC 이슈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6월 중순이거든요. 6월 중순까지 주가 지수는 안 무너지고 종목도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기업이 아마 6월 말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거나 고점을 계속 경신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꼭 업종별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장세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버티는 종목이 6월 말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 두 분 다 2600선에서는 더 이상 크게 막 슈팅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쪽에 좀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고 다음 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자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40분 함께하고 계신데 다음에 오실 때 친구 데려오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두 분도 다음번에는 이제 뭐 동네방네 소문내서 다른 분들 많이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